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이에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 자체만으로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감수성은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감수성, 즉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장애인 고용 전 고려사항으로 모집입니다. 장애인을 모집할 때에는 채용 공고에 신체 건강한 자, 용모 단정한 자와 같은 신체나 외모에 관한 조건,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자와 같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구를 넣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성이 적은 신체 조건이나 자격을 제시하거나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 정도나 등급에 따라 직원 처우를 달리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 모집 채용 공고를 낼 때 장애로 인해 면접이나 시험에 임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어주는 것도 권장사항이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면접 및 시험 등 채용입니다. 사용자가 장애인 지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장애에 대한 선입견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장애인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면접이나 시험 방식을 변경하고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도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용 이후에는 직무 특성상 요구되거나 직무 배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 시에는 장애인 지원자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제공해야 하겠죠? 고용 후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배치입니다. 배치는 담당할 직무의 종류나 직무 수행의 장소 등을 정하는 것으로 신규 채용자 배치, 기존 근로자 배치 전원, 대기 발령, 타 직무 전환, 타 부서 또는 타 지역 파견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배치를 함에 있어서도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가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직무에 배치하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의 동등한 근로 조건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사내 건물, 이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적절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작업 지시서나 작업 지침서와 같은 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어떻게 제공하면 될까요? 먼저 장애인의 재활, 치료, 기능평가 등을 위한 근로시간 변경,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및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장의 방침을 변경하거나 조정, 직무를 조정하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과장 진급 대상자인 준수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35세 만년대리인 준수 씨는 이전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승진 과정에서의 트러블로 결국 회사를 나왔었습니다. 깐깐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수화 통역자가 필요했는데 그 요청이 거절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회사는 배려를 해주는 편이라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몰라 준수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인사팀에 찾아가 승진 면접을 위해 수화 통역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인사팀은 바로 면접 시 필요한 수화 통역사를 배속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준수 씨는 편의를 제공받아 무사히 박준수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입니다. 만약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해서 배제한다면 이 또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장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추측을 하여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근무평가나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은 모든 근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인 만큼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임금 지급 시 동일 노동, 동일 가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각종 복리 혜택 제공 방식을 달리하거나 기본급, 수당, 호봉 등을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것으로 신입사원 교육, 재직자 교육, 관리감독자 훈련, 국내외 연수 등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의 배양 및 향상을 위해 사업자가 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 및 직업훈련이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장애인 직원이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승진 기회가 부여될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훈련 보조 인력을 필요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퇴직, 정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해고 또는 강제로 퇴직하게 하는 것과 장애인 근로자의 치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에 해당됩니다. 특히 장애인 보조기구, 보조견 등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이므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고용 시 채용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채용 이후의 고용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례적인 장애인 고용 및 관리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을 채용한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인사 담당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특성 및 장애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원 중에 지속적으로 질병 관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개인의 질병, 병원 진료, 특이사항과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진료받는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담당했던 지사나 센터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친 친절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에 근무하게 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와 관련해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력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도 경력 관리를 통하여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